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라이너 마리아 릴케. 첫 번째 편지. 파리, 1903년 2월 17일. 친애하는 카푸스 씨, 보내주신 편지는 며칠 전에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보여주신 나에 대한 크고 진지한 신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군요. 나로서는 당신의 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나는 비평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비평의 글만큼이나 예술 작품에 접근하는데 소용없는 것도 없습니다. 비평의 말은 언제나 다행스런 오해로 귀결될 따름이니까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말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영역에서 일어나니까요. 이 모든 것보다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술 작품들입니다. 이것들은 신비스러운 존재들이죠. 이것들의 생명은 우리의 삶이 덧없이 스쳐 흘러가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이 정도의 말을 미리 해놓았으니 당신의 시에 대해 몇 마디 던져도 좋을지 모르겠군요. 당신의 시에는 개성이 있는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성 있는 것으로 발전할 소질을 지닌 조용한 숨겨진 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당신의 마지막 시, 나의 영혼에서 가장 뚜렷이 느꼈습니다. 이 시에서는 당신의 개성이 말과 멜로디로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르디에게 라는 아름다운 시에는 그 위대하고 고독한 사람과의 유사성 같은 것이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시들은 아직 독자적이지 못합니다. 홀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당신의 마지막 시뿐만 아니라 레오파르디에게 바치는 시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시들과 함께 보내주신 당신의 친절한 편지는 내가 당신의 시를 읽으면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꼭 짚어서 말할 수 없었지만 어렴풋이 느꼈던 몇 가지 단점들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쓴 시들이 좋은 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번에는 나한테 묻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물었겠지요. 당신은 그 시들을 잡지사에 보내겠지요. 당신은 당신의 시를 남의 시와 비교해 보기도 하고 잡지의 편집인들이 당신의 노력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겠죠. 당신이 내게 충고를 부탁했으므로 감히 말씀드리건대 나는 이제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제발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길을 외부로만 향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충고하고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겐 단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가서 당신에게 글을 쓰도록 명하는 그 근거를 캐보십시오. 그 근거가 당신의 심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글을 쓸 수 없게 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무엇보다 당신이 맞이하는 밤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글을 꼭 써야 하는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답을 얻으려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만약 이에 대한 답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즉, 이 더없이 진지한 질문에 대해 당신이 나는 써야만 해라는 강력하고도 짤막한 말로 답할 수 있으면 당신의 삶을 이 필연성에 의거하여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정말 무심하고 하찮은 시간까지도 이 같은 열망에 대한 표시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연을 향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잃은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세상의 맨 처음 사람처럼 말해 보십시오. 사랑시는 쓰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 흔하고 평범한 것들은 우선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다루기가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훌륭하고 탁월한 작품들이 무진장한 곳에서 당신의 개성을 보여주려고 크고도 완전히 성숙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주제는 피하고 당신의 일상생활이 제공하는 주제들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슬픔과 소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편린들과 아름다움에 대한 당신 나름의 믿음 따위를 묘사하도록 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정하고 차분하고 겸손한 솔직함으로 묘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나 당신의 꿈속에 나타나는 영상들과 당신의 기억 속의 대상들을 이용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당신의 일상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 스스로를 질책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의 풍요로움을 말로써 불러낼 만큼 아직 당신이 충분한 시인이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창조자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으며 감흥을 주지 않는 장소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당신의 귀에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감방에 당신이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어린 시절을 왕이나 가질 수 있는 그 소중한 재산을, 그 기억의 보물 창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당신의 관심을 돌리십시오. 까마득히 머나먼 옛날의 가라앉아 버린 감동들을 건져 올리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개성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당신의 고독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당신의 고독은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 비껴가는 어둠에 잠기기 시작한 집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내면으로의 전향으로부터 자신의 고요한 세계로의 이 같은 침잠으로부터 시가 흘러나오게 되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가 좋은 시인지 아닌지를 묻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잡지사에 당신이 쓴 시들을 보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시 작품들에서 당신의 사랑스럽고 자연스러운 재산을 그리고 당신의 삶의 한 조각과 당신의 삶의 한 목소리를 보게 될 테니까요. 예술 작품이 필연성에서 생겨났다면 그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생겨났느냐는 그 생성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기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카푸스 씨, 내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충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당신의 삶의 샘물이 솟아나는 그 깊은 곳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원천에 도달하여 당신은 당신이 꼭 창작을 해야 하는지의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나오면 더 이상 그것을 캐묻지 말고 거기서 들려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마도 당신이 예술가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답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운명을 받아들여 그것을 짊어지십시오. 그 운명의 짐과 그 위대함을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바깥 세계로부터 무슨 보상이 올까 하는 물음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창조자는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고 자신과 한 몸이 된 자연에서 구해야 하니까요. 어쩌면 당신이 당신의 내면과 당신의 깊은 고독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나온 후 시인이 되겠다는 당신의 소망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글을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것만으로도 성과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글을 쓰는 일은 절대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내가 당신한테 요구한 이 같은 자기 내면의 탐구가 전혀 헛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어쨌든 당신의 삶은 가야 할 나름의 길을 찾아 나설 테니까요. 그리고 그 길이 훌륭하고 풍요롭고 드넓은 길이 되기를 나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당신께 기원합니다. 내가 이 이상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적절하게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성장과 발전을 조용하고도 진지하게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꾸만 바깥 세계만을 쳐다보고
당신의 가장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은밀한 감정을 통해서나 답해질 수 있는 성질의 질문들에 대해 외부로부터 답을 얻으려 할 때처럼 당신의 발전에 심각한 해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호라체크 선생님의 이름을 발견하고서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이 친애하는 선생님께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치 않는 커다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의 이 같은 마음을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니 정말 기쁘고 고맙기 이를 데가 없군요. 고맙게도 나를 믿고 보내준 당신의 시들을 여기 다시 우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크고도 진지한 신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생면부지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